자, 2026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나왔어요. 원래는 12월 말일이나 1월 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24일인데 19일에 이 공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12월에 지원 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분들이 좀 더 지원금 받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통합 공고만 나와 있으니까 2026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작년과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가 더 커졌는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2026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제가 이 공고문을 싹 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개요부터 해서 주요 내용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일단 예산이 늘었어요. 지원금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는 비슷비슷한데 광역 기초 지자체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방 인구 소멸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온기가 좀 불어나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6년에는 광역 기초지자체 이런 지역별 사업들이 좀 더 이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이나 창업 지원 사업 이런 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한 5% 정도 늘었다. 3조 4,64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 보시면 중앙부처는 비슷비슷하죠. 옛날이나 뭐 이번 2026년이나. 근데 보세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원사업 늘은 거 보세요. 2021년에 얘는 100개 정도였는데 지금 200개죠. 얘도 120개 정도였는데 200개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지역 사업에 대한 문이 아주 활짝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창업자부터 1에서 7년 차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기술 기업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원래 기술 기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콘텐츠랑 농식장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 콘텐츠와 농식품을 왜 확대를 해줘요? 우리가 수출하기에 좋은 품목이니까. K푸드, K콘텐츠, K문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빨리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거를 추진하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이 지원 사업을 바라보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서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발표를 준비하면 훨씬 더 이제 선정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매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각지대가 진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 영역이 대상입니다. 이게 사업 유형뿐만이 아니라 사업 대상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창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느껴지는 변화는 뭐 사업수, 기관수 모두 증가했죠. 참여 기관도 지금은 통일부 사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탈북민들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이 통합 공고 자체에 몇 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좀 더 집중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도 이제 이런 데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정부 사업만 보지 말고 지역 사업도 꼭 같이 봐야 하는 해인데 통합 공고를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좋고, 내가 좀 더 소상공인에 맞다라고 하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들어가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 사업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진공, 뭐 창진원, 기업마당이라든지 K스타트업은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을 따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년 지원 사업의 큰 방향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핵심이니까. 기술 중심의 R&D 비중은요, 거의 유지예요. 기술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한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는 문제라서 이 기술 사업들은 계속 쭉 갑니다.
근데 뭐 기술이면 다 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술 기반 문제지만 문제 해결이 명확한 거,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명확한 거,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수출할 수 있거나 기업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광범위하게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 매우 선호합니다. 이거는 꼭 기술 사업 아니어도 비슷비슷해요. 이번 연도 진짜 많이 늘은 사업이 딥테크, AI 이런 사업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AI에 다 붙어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에 이것까지 싶을 정도로 AI가 다 붙어 있습니다. 내 사업과 방향성이 또 맞는다고 하면 이런 흐름에 맞는 사업들은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금액도 많아졌고요. 사업 자체도 굉장히 많아져서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면 좋겠죠. 그리고 사업화의 꽃은요, 역시 이 녀석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단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사업자가 아예 현재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사업에 필요한 뭐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키지 사업들이 사업자가 없으면 예비 창업, 1에서 3년이면 총익 창업, 그 이후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다 받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다? 받기가 어렵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요, 그래도 아이템이 괜찮으면 잘 붙어요.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는 이제 실적과 성과와 다양한 그 평가, 그 성장 지표도 같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붙는 거고요. 창업 도약은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 그야말로 스타트업들 붙는 것들이 초기 창업, 창업 도약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예비 창업에서 잘 했다고 하면 초기 창업도 도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거, 예비 창업이랑 비슷한 게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창중대라고 하는데요. 창업 중심 대학도 거의 예비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예비의 성격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무리 지원 사업이더라 하더라도 자부담금이 있다. 그러나 예비는 없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이런 사업이 좋은 거예요. 물론 내년에 무조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예비는 보통 자부담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자가 있으면 자부담금이 없는 지원 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원 사업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예비와 초기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무료로 그냥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돈도 있지만,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리로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양한 뭐 그런 기관들이 또 보증을 서주는 그런 지원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보증사업이 통합공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쭉 넘기시다 보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정책 자금을 거의 2억 가까이를 이제 2%대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 다 갚았고, 내년에 다른 사업자로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업은 제가 여태까지 아예 하지 않았던, 제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도 아예 업종이 겹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 사업자로는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은 아니지만 제가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자본금 플러스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과를 내서 내후년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진짜 중요해요.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는 이런 지원 사업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수에 한정된 사업은 하지 않는다. 물론 지역 사업 같은 거, 그렇게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고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수출하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애초에 기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패키지 사업들 있죠. 되게 중요한 이런 핵심 사업들은
글로벌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거는 사실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점점 아니게 될 거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과 관련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 지식재산권,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뭐 수출 바우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해외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끔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지금 달러도 비싼데 유로도 비싼데 이때 한번 돈 벌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수용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2026년 공고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한가? 사실 방금 이 방향성에 거의 다 나왔죠. 예비 창업자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 자본금이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 사업, 제조 사업, 콘텐츠 사업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콘텐츠 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면 또 사업이 별도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뭐 예비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1에서 3년, 3에서 7년 사이 당연히 다 신청을 해보셔야 되고 패키지 사업 그리고 R&D 연구 지원 사업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R&D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도 좀 큰 편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게 있으면 반드시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내수는 잘해. 그런데 해외 진출 못 하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외 수출 전문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짜 글로벌로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분, 내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피부팅을 바꿔서 글로벌로 확장하면 확 터질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거 가지신 분들 해외로 도전하시면 시장 자체가 커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꼭 잡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역 기반 사업자, 지자체 사업 진짜 많아졌어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죠. 지자체 사업이 이렇게나 많아졌다. 26년이랑 21년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산도 뭐 거의 지금 22년부터 보면 2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지역 기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지역 기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니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요. 안 돼. 그래서 제가 행크에듀에서 정부 지원 사업 강의를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원금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지원금 한번 받잖아요. 그럼 이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체리피커라고 하거든요. 지원금만 주우러 다닌다고. 근데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는 목적은 결국에 내 사업에 부담을 덜고 내 사업을 좀 더 단기간에 압축된 시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 정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빨리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을 한번 받아보면 눈이 횟가닥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내 사업이 본질인데 이 목적이 지원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업이 잘 크지 못해요. 계속 지원금만 사냥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을 제대로 키우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하시면서 잘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사업의 서포트로 보자. 그래서 지원금부터 받자. 이 접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구조 없이 그냥 계획서부터 쓰는데 이것도 심지어 그냥 AI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 거지 AI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아이템, 내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내가 끌고 가는 거지 AI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AI는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뼈대로 해서 AI로 살을 붙이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 모든 거를 그냥 나는 지원금을 받을 거야. 그럼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네. 그럼 사업계획서는 AI로 써야겠네.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 주체는 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접근할 때는요. 업력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냐 아니면 기창업자냐 어떤 업종을 했느냐 재창업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이런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 플러스 이 사업에 대한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는 지원금을 못 쓰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부담금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나의 생활, 나의 기타 여비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러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물론 예비 창업자는 좀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접근하셔야 돼요. 2026년은 특히나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고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자체의 문제, 지방 소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특정 사업들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식은요, 요즘 정보가 많아서요 알고 계실 거예요. 신청은 K-스타트업이나 각 기관 개별 공고문을 통해서 하면 돼요. K-스타트업이 거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공고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그럼 2025년 12월에 나온대요. 2025년 12월에 나오는데 이때에 맞춰서 K-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 개별 공고에 나와서 안내되어 있는 거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원 사업이 똑같지는 않아요, 신청하는 게. 근데 대부분 K-스타트업에서 하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마다 공고식이 달라요. 사업 통합 공고에 대략 언제 나올 거다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이건 12월, 1월, 뭐 이거는 2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제가 만약에 예비 창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긁어다가 노션이라든지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워드라든지 그런데 긁어서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쭉쭉쭉 내리면서 나한테 내가 해당하는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나는 예비 창업인데 농식품 쪽이에요. 그럼 농식품도 가능하겠네요.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이니까. 자,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스크랩하고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스크랩하고 이거를 다 스크랩해 놓고 이 시기에 맞춰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모집하는 게 하루는 아니니까 보통 막 2주, 3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마감 기한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랑 자료들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복 수행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면서 초기 창업 가능할까요? 조건 자체가 안 되죠, 일단은. 근데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초기 창업을 하면서 창업 중심대학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중복 수행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 사업의 공고문의 제일 마지막에 중복 수혜 불가능한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추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통합 공고, 이 큰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신청은 각 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026년 정부 지원 사업의 분위기는요,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AI, 딥테크라든지 그런 기술주는 이제 한동안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사업, 그리고 국내 이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될 게 뭐냐? 기술 사업성, 확장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내수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글로벌로 우리 좀 국위선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좋겠죠. 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좀 더 가능성을 열고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 성과, 당장 내가 이거 해서 이만큼 벌 수 있어요가 아니라 1년, 3년, 5년 중장기 전략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장할 건지. 물론 사업하면서 계속 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 확장 가능한 건지, 얼마만큼의 수익성과 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끝 삐빅 절대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더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통합공고를 같이 보면서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도 매년 조금씩 그런 요건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고 나오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 지원 사업으로 돈 받아서 안정적이고 대신에 책임감은 강하게 사업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